풍수지인 여러분, 풍수로 삶을 디자인하다. 월드 풍수지 강렬상정입니다. 내 집 마련, 그 말만 들어도 설레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당첨은 됐는데 당장 들어가 살 수 없는 상황.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아이 학교 문제일 수도 있고, 자금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거주 의무라는 규정이 마치 큰 벽처럼 느껴졌던 분들, 오늘은 그 벽이 어떻게 조금 낮아졌는지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 정말 큰 꿈이죠. 그런데 이 꿈 앞에 실거주 의무라는 좀 답답한 벽이 가로막고 있지 않으셨나요? 오늘 바로 그 벽을 시원하게 넘을 수 있는 새로운 열쇠, 실거주 의무 유예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시오. 그토록 바라던 새 아파트에 벌컥 당첨됐는데, 오라 당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갑자기 자금이 묶였을 수도 있죠. 이런 난감한 상황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면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도대체 실거주 의무라는 게 뭔지 이것부터 딱 잡고 가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 뭐 말 그대로예요. 실제로 그 집에 살아라 이겁니다. 사실 처음 취지는 정말 좋았어요. 아시잖아요.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은 아파트로 그냥 단타만 치고 빠지는 그런 투기꾼들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좋은 의도의 규칙이 오히려 시장을 꽉 막아버리는 부작용을 낳은 거예요. 예를 들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내가 당장 들어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거래 절벽이 생겨버린 거죠. 전문가들은 이걸 시장 경색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시장이 이렇게 꽁꽁 얼어붙으니까 정부가 드디어 해결책을 하나 내놨습니다. 바로 이 실거주 의무에 잠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주기로 한 건데요. 이걸 바로 유예 조치라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전에는 어땠어요? 그냥 무조건 집 사면 바로 입주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세입자가 있는 집은 정말 그림의 떡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일단 전세를 놓아서 시간을 좀 벌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이 생긴 겁니다. 갑작스런 이직이나 인생의 여러 변화에도 훨씬 부드럽게 대처할 수 있게 된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규칙 도대체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아주 구체적인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정책은요, 더 큰 그림의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곧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무거운 세금,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를 잠시 깎아주던 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때 집주인들이 매물을 싹 걷어들이고 시장이 얼어붙을까봐 그걸 막기 위한 보완책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적용 방법은 이 세 단계로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바로 집이 없는 분이 세입자 있는 집을 살 때만 해당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기존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실거주 의무 시작을 미룰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정말 핵심 조건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년이에요. 혹시 기존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3년이 남았든 4년이 남았든 이 혜택은 최대 2년까지만 적용된다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정책이 도대체 누구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이제부터는 실제 혜택을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 정말 희소식이죠? 분양은 받았는데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거나 아니면 매수한 집에 세입자가 아직 살고 있어서 잔금 마련이 좀 빡빡한 분들, 또 자녀 학군 때문에 이사 시기를 좀 전략적으로 조절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숨통이 탁 트이는 소식일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톤을 조금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이 제도를 잘못 이해하면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말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유예는 완전 폐지가 아니에요. 즉, 면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숙제를 내일까지 내도 된다고 허락받은 거지 숙제 자체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할 의무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 이거 진짜 별표 5개 치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핵심 용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되지 않도록 한눈에 딱 비교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간단하죠? 실거주 의무는 살아야 한다는 규칙 그 자체고요. 오늘 우리가 다룬 유예는 그 시작 시점을 뒤로 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헷갈리시는 전매 제한은 아예 집을 팔지 못하게 막는 거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구분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규칙들을 넘어서서 이번 정책 변화가 우리 삶에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딱딱한 법 조항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이 제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이 정책의 핵심은 바로 이 문장 하나로 설명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규칙이 아닌 자신의 삶의 리듬에 맞춰 움직일 수 있도록 숨 쉴 창문을 열어준 것. 억지로 법이 정한 시기에 맞춰 이사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인생의 흐름에 맞는 최적의 때에 움직일 수 있도록 선택지를 준 것. 이것이 이번 변화가 가진 진짜 의미가 아닐까요?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이런 유연함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 집 마련이라는 아주 중요한 여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세우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단단한 디딤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집은 서류로만 움직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의 사정이 있고 가족의 시간이 있고 각자의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이번 실거주 의무 유예는 그 시간을 조금 인정해준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유예는 여유를 준 것이지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게 선택하신다면 불안은 줄고 방향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의 길, 조급함이 아니라 준비된 선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책은 계속 바뀌고 시장의 분위기도 달라지지만 내 상황을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 사람은 흐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움직인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됐을 때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정보는 많지만 기준은 흔들리기 쉬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차분하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판단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집을 고르는 일은 결국 삶의 방향을 전하는 일이니까요. 월드풍수 한계상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